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디자인 채널의 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자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읽을 수 없는 문자는 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읽을 수 없는 문자라는 것이 구조가 이상해서 읽을 수 없도록 해놓은 그런 문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를 좀 잘못 정리해 놓고 잘못 세팅해 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읽기에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자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문자를 어떻게 구조화하게 되면은 읽기가 편하고 또 읽는 속도도 빠르고 또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 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육면체가 좀 긴 육면체가 있고 정육면체가 있죠. 사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줄기가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22시 36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시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줄기나 어떤 조형 요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엮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좀 어떤 묶음이 좀 이렇게 잘못돼서 2자와 2, 3, 6이 이렇게 따로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2대 3? 한쪽이 2번 이겼고 한쪽이 6번 이겼다는 얘기인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문자는 그 줄기들이 또 하나의 묶음들이 이렇게 잘못 정리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유튜브라고 하는 이 글자가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라는 낯글자들이 U, Y 따로, OUT 따로, UB 따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Y, out, 우배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해독을 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격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그 문자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글자의 어떤 글자와 글자 사이가 멀어지고 좁아지고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그 의미를 이해하고 빨리 의미를 찾아내는데 눈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좀 수월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자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 유튜브 디자인과 문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어떤 그 두 개의 어떤 문장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면 유튜브하고 좀 띄고 디자인과 그 다음에 또 문자의 비밀이라는 어떤 문장인데 이게 좀 그 단어와 단어 그 사이가 좀 이렇게 구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튜브 문자의 디자인과 비밀 이렇게 이제 그 읽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정리해 놓는 것도 이런 글자의 사이, 어간, 행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굉장히 좀 감수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어간과 행간을 이렇게 구조화시키지 못하면은 지금 이렇게 조형적으로도 보면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눈이 어떤 대상을 이렇게 묶어서 전혀 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 인해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어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 떨어지게 돼가지고 또 잘못 어디에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우리 눈이 이렇게 엉뚱하게 이동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진다, 가독률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가로로 빨리빨리 그러면서 아래로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글을 빨리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조직화시켜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는 타이포그래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말로는 문자 부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독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굉장히 좀 이게 불편하게 파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문자를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문자를 어떻게 제대로 세팅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막연하게 또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언어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 안과,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연구를 진행했어요. 과연 우리 인간의 눈이 글을 어떻게 읽느냐? 그 읽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그 행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되면 굉장히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빨리 동일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그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고 세련돼 보이고 하다면은 정말 금상첨화인 거죠. 이거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를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 눈이 글을 읽어내려갈 때 세 가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연구에서 이제 얻어내게 됐죠. 그게 뭐냐면 바로 눈이 응시정류와 비약운동과 역행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응시정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기 시작할 때에 잠깐 잠깐 이렇게 정류하는 거죠. 잠깐. 근데 왜 정류하느냐? 비약하기 위해서 정류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류를 한다는 의미는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점프, 그렇죠? 개구리가 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잖아요. 그렇죠? 잠깐 움츠렸다가 이렇게 뛰잖아요. 아마 높이 뛰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뭔가를 비약하기 위해서 잠깐 뭔가를 멈칫해서 힘을 거기서 약간 모은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비약을 합니다. 그럼 비약은 왜 할까요? 비약은 왜 할까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사실은 뭐 낱글자 글자의 줄기줄기들을 하나하나 읽지 않죠. 물론 글을 처음 배우는 뭐 이제 돌 지나서 두세 살 된 아이들은 이제 문자를 처음 익힐 때는 하나하나 줄기들을 이렇게 습득해서 어떤 그 단어를 이해하고 그걸 이제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글자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성인들은 어떤 그 학습된 경험, 그죠? 오랫동안 우리 문자를 봐오고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글자를 읽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본다는 개념이 더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보기 때문에 이제 학습 경험이 적은 사람은 적게 비약할 것이고, 그렇죠? 또 이 글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비약할 것이고, 뭐 속독법을 하거나 특수한 어떤 걸 훈련받은 사람은 뭐 많은 행의 줄을 그냥 대각선으로 쫙 읽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다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약을 하면서 하나의 문장의 어느 한 범주의 그 덩어리를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어형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그냥 형태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단어의 형태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은 응시정류에다가 그 나이나 연령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비약 운동을 하고 또 응시정류에다가 비약 운동을 하고 이렇게 비약 운동을 쭉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은 다시 새로운 행을 읽기 위해서 이제 역행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가지 운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그 세 가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눈의 응시정류와 비약과 역행 운동을 하는 눈의 운동을 방해하면은 사실은 글을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어감보다 행간이 좁게 되면은 비약했다가 역행 운동을 해서 다시 첫 행을 찾을 때 어떤 그 행의 간격이 너무 좁게 되면은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행의 간격은 상당히 가동률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어간이 행간보다 더 넓음으로 인해서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성과 본능이 계속 이렇게 부딪혀서 좀 혼란을 일으켜서 어떤 글을 읽는 가동률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응시정류와 비약과 역행 운동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감보다 행간이 반드시 넓어야만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이것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간이 더 넓어버리면은 그 중간에 행과 행이 여러 행이 있어서 중간에 어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강 같은 모양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흰색 강, 영어로는
화이트 리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을 이렇게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 읽어가는데 강이 있단 말이죠. 뭐가 떨어져 있어 강이 계속 흘러가. 그 앞을 강이 흘러가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눈이. 그럼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아래쪽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쪽으로 눈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군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아마 지난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피곤해지고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정한 행간을 유지해주고 적정한 또 거기에 따른 어간을 잘 유지해주고 또 글자의 간격들을 체계적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잘 좁혀주면 굉장히 가동률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시선도 굉장히 쉽게 이동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듯이 이렇게 행간이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글이 좀 더 쉽게 읽혀지고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넓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공간에 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정한 행간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최적의 어떤 공간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 문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제가 뭐 실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조형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참고로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참고했는데 왼쪽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썸네일이고 오른쪽 것은 제가 좀 더 그걸 기하학적으로 지금 어간과 행간에 대한 어떤 문자의 그런 조직화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볼 때 훨씬 이게 세련돼 보이고 아주 심플해 보이고 훨씬 더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직화하는 것이 바로 문자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자에 대한 기술은 한 2, 3회 정도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알면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면 앞으로 모든 여러분의 썸네일이라든가 모든 영상에 들어가는 문자들을 아주 세련되게 여러분이 운용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의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문자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